We take a look at Korean companies that turn crisis into new opportunities. Hello, welcome to Korea 4.0. I'm your host, Jung Se-mi. The biohealth industry is in the spotlight due to the aging population.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growth of a pharmaceutical company depends on the development of new drugs. The development of new drugs is known as the future of the biohealth industry. There is an urgent need for experiments to develop new drugs, as well as technical development for clinical tests. South Korea's Curachem is a company that works in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medicine and medical supplies. This is a company that manufactures radioactive isotope labeled compounds. Curachem is armed with core technology. Radioactive isotope and labeled compounds are used to track and evaluate the effects of new drugs. Such technology is a must in the development of new medicine. Let us now learn more about Curachem and its unrivaled technology. 오늘 제가 찾은 큐라캠은 이 신약 개발 과정에 있어서 필수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큐라캠은 방사선 동위원소 표준 합성물을 제작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보통 방사성이라고 조금 익숙하지 않고 화합물을 보다 보면은 거기에 탄소라든가 수소가 반드시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있는 원자죠. 그 원자 중에서 탄소를 방사선 동위원소인 C14 그리고 수소를 트리튬이라고 하는 H3로 치환을 해서 만드는 합성물을 방사선 동위원소 표지화합물이라고 합니다. 이름만 들어서는 굉장히 좀 어렵게 들리거든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분야에 쓰이고 이것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작물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랄까, 화장품 또는 화학물질, 추적 장치가 필요한 곳은 다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약 개발에서는 그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약 개발하는 과정은 처음에 실험실부터 시작을 해서 체내 동물 실험, 임상 실험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승인을 받게 되는데 그때 체내에 들어갈 때 특히 동물 실험과 임상에서의 뭔가 추적 장치가 필요할 때 그 추적 장치로 방사선 동위원소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방사선 동위원소는 불안정한 동위원소예요. 그건 안정 동위원소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는 거죠. 돌아가는 과정에서 즉 붕괴되는 과정에서 빛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 빛이 베타레이라고 하는 빛인데요. 그 빛을 추적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상상을 해보자면 우리가 이 방사성 동위원소가 이제 포함이 된 그 표지화합물이 포함이 된 어떤 신약을 먹었거나 이랬을 때 인체 내에서 이것이 빛을 발하면서 어떻게 흘러가고 우리 몸에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거를 좀 측정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왜 이 방사성 동위원소 표지화합물이 왜 필수적으로 신약 개발에 필요한 건가요? 신약 개발은 아시다시피 이제 막대한 비용과 장시간이 소요되는 아주 지루한 과정이 있습니다. 누가 먼저 신속하게 정확하게 연구 개발을 해가는가 바로 이제 성공을 좌우하는 요소인데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신약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산출하는데 바로 방사선 동위원소가 가장 적합한 방법입니다. 신약 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이 방사선 동위원소 중에서도 트리튬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 트리튬을 통해서 여러 후보 물질 중에서 가장 약이 될 수 있는 성질을 가진 거를 그 중에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선택을 한 후에 역시 트리튬을 이용해서 이 약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수정했을 때 이게 임상에서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가 그 데이터를 보고 제가 최적화를 하는데도 역시 방사선 동위원소가 사용이 됩니다. 규제기관에서 약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이 약이 될 만한 4가지 요소 ADM이라고 하는 흡수, 분포, 대사, 배설 데이터가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기준치를 부합하지 못하면 약에 대한 승인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ADM이라는 특히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한 이 툴은 신약 개발에서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개발할 수 있는 좋은 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추적자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방사성 동위원소 표지 화합물이라는 네. 것이 앞서서 아까 화장품 산업도 네. 이야기하셨는데 네. 어떤 식으로 이게 쓰이는 건가요? 화장품도 예를 들면 지금은 화장품 동물 실험을 하지 못하고 금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종래에는
화장품이 피부에 얼마만큼 흡수가 되는지 발랐는데 그것이 들어가서 우리의 세포 내에서 어떤 기능을 발휘해서 얼마만큼 효과를 보고 있는지 제가 추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제가 산출하는 역시 동요소 표지화물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화장품 산업 외에는 또 어떤 분야에서 기능성 쓰이나요? 식품도 있고요. 기능성 식품. 네, 요즘 말하는 화학 물질 같은 것도 역시 추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제초제라든가 비료가 과연 뿌렸을 때 이것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비료 산업에. 네, 비료의 잔류량이 남아 있는지 이게 얼마가 지나면 없어지는 건지 그래서 이런 비료제라든가 제초제는 사용이 가능한 건지 그런 모든 데이터를 산출하는 역시 표지 화물이 쓰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이 방사성 동위원소 표지 화합물이 쓰이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합성이 되고 또 만들어지는지 좀 연구실로 옮겨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adioactive isotope labeled compounds are unfamiliar to ordinary consumers, so let us get a closer insight on what they are and how they're made. 안녕하세요. 부사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곳이 그러면 이 방사성 동위원소가 만들어지는 곳인가요? 예, 이쪽이 동요소를 이용하여 표지화합물을 합성하는 곳인데요. 네.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제 시선을 끈 거는 사실 좀 무서운데 이렇게 방사성 관리 구역이라고 제한 구역 표시가 있네요, 이게. 예, 이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원자력법에 의해서 방사선 안전관리 규제를 받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의 출입은 저희 방사선 관리 감독자 분에 의해서 엄격하게 통제가 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못 들어가고 이렇게 밖에서 봐야 되는 거죠? 예, 여기는 좀 준위가 높은 양을 쓰기 때문에 네. 예, 요 실험실에는 조금 들어가는 걸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실험실 안에 지금 뭐 연구원님들도 계시는데 어떤 실험실이고 무엇을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은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고객에 의뢰한 최종 표지화합물을 만드는 과정인데요. 초기 단계 기초 원료 물질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치 우주항공산업개발원에 온 것 같아요. 다들 이렇게 하얀색 모자도 쓰시고 다 이렇게 작업복 입고 계시고. 예, 작업을 하다 보면 동위원소가 날리거나 해서 몸에 오염이 되면 물론 그게 큰 사람 몸에 피해를 주진 않지만 네. 방사선이 밖으로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오염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오염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모자도 쓰고 옷을 갈아입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드시는 이 방사성 동위원소 이제 초기 단계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어떤 종류의 방사성 동위원소인가요? 저희는 탄소 14랑 삼중 수소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네.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 중에 탄소하고 수소하고 산소랑 질소 이 네 가지 원소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먹는 약물도 그 네 가지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네 가지 원소 중에 또 탄소와 수소는 기본 골격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탄소와 수소의 방사성 동위원소인 탄소 14와 네. 삼중수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듣기로는 큐라캠이 보유하고 있는 이 트리튬 삼중수소 기술 이것이 아시아에서 유일하다라고 들었어요. 예, 트리튬 같은 경우에는 네. 카본 14 대비해서 방사능이 한 500배에서 1000배 정도 더 강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응하는 스케일이 굉장히 작습니다. 마이크로 단위로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사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스케일에서 반응을 진행하다 보면 실수도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또 방사선 양은 되게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반응이 실패했을 때 기대치 않은 예상하지 못하는 오염이나 이렇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많은 실험을 해야 되고요. 경험과 저희의 그 기술력이 네. 축적이 많이 돼야 되는 분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연구 분야라고 들었어요. 예. 겉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 안에 들어가서 좀 가까이서 보고 싶거든요. 네. 볼 수 있는 곳도 있나요? 예, 저쪽에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하지 않는 콜드랩이 있습니다. 콜드랩이요. 예, 그쪽에 가서 똑같은 장치를 보시면 이해가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사장님 좀 보여주실 예, 수 저쪽 있어요? 들어가시죠. 네. 부사장님, 저희가 있는 이곳이 콜드랩. 네, 네. 앞서서 봤던 곳은 한랩. 랩. 차이가
차이가 뭔가요? 저희가 일단 방사성 동위원소 화합물을 이용해서 표지 화합물을 만들기 이전에 그러니까 비방사성 동위원소 화합물, 그러니까 즉 일반 화합물질로 예비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든 데이터를 얻은 후에 그걸 가지고 방사성 동위원소를 실제 이용해서 방사성 동위원소. 표지화합물을 합성하게 되는데 저희가 앞에 과정을 일반적으로 쉽게 콜드 란이라고 하고 뒤에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합성을 핫 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콜드 런이 콜드. 시행되는 룸을 콜드 콜드랩, 핫 런이 시행되는 룸을 핫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여기 지금 연구원님들께서 뭔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무슨 작업을 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지금 방사성 표지화합물을 만들기 위해 기초 원료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근데 그 기초 원료가 바륨 카보네이트에서부터 생성을 해서 CO2를 생성을 해서 그 CO2에 여러 가지 시약을 첨가해서 네. 저희가 원하는 기초 원료를 만드는 과정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어떠한 시약을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기초 원료들이 만들어집니다. 여기 또 연구원님 또 열심히 뭔가를 하고 계신데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지금 혹시 어떤 작업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저희가 반응을 보내고 나면은 부산물들이 많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음 반응을 보내기 위해서 깨끗한 우리가 원하는 타겟 컴파운드를 얻기 위해서 정지하는 과정입니다. 이 안에 이제 충진 물질이 이제 실리카 겔이라는 것인데요. 그게 이제 컴파운드마다 그 흡착도가 다 틀려서 잉크 갖고 종이 크로마토그래피 해보시면 빨주노초 파란 뭐 분리되는 거 연상하시는 네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컴파운드를 분리해내는 그런 장치입니다. 분재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 다음에 남아있는 물질이 솔벤트라고 하는 용매가 남아있게 되는데요. 그 용매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원하지 않는 물질이거든요. 용액은 다 날아가고 이제 그 고체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저희가 원하는 컴파운드가 되는 거죠. 콜드랩 안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불순물을 제거하고 필요한 요소들만 뽑아내는 예, 뽑아내고 그것을 가지고 또 다음 반응을 시키고 뭐 반응을 그런 테스트하고. 거를 계속 반복해서 수행하는 작업을 하는 공간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과정 이후에는 또 어떤 연구를 하시는지 또 궁금해요.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서 원하는 물건을 잘 얻었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테스트, 과정. 확인하는 과정이 네. 저쪽 QC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QC실이요. 예, 그쪽을 네. 한번 가보시면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아, 네. 네. 그러면 소개해 주실까요? 예, 가시죠. 네. 부사장님, 근데 여기 보니까 방사선 관리구역 사용시설 허가 없이 들어가면 금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예, 관리감독관님의 허가를 이미 받았습니다. 들어가시죠. 네. Radioactive isotope releases radiation which can affect our bodies. That is why radioactive isotope is treated in a radiation controlled area. 뭔가 이거 입으니까 저도 마치 실제로 연구원이 된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거는 뭔가요? 이건 이제 방사선에 얼마나 피폭이 되었는지를 기록하는 기록기입니다. 이게 연구원들 건 아까 보실 때 들어오실 때 표찰처럼 생긴 게 있는데 그건 이제 연구원들 전용이고요. 이건 일시적인 방문객들을 위해서 요 안에서 돌아다니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방사선을 쬐었는가를 디텍션하는 기계인데요. 누적된 양이 나오는데 그럼 이따가 저도 나올 때 이거를 또 측정을 해봐야 되는 건가요? 예, 선량 한도 내에서 있으면은 괜찮은 겁니다. 근데 네. 이게 많이 오버가 되면 병원에 가실 수도 있어요. 저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착용을 착용을 하고 네. 들어가 보도록 네. QC실이라는 곳이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방사성 동위원소를 확인하고 검증하고 뭐 이런 곳이죠. 예. 퀄리티 컨트롤의 약자이기도 한데요. 저희는 최종 제품이 나오면 그 제품에 대해서 커스터머 쪽에서의 순도가 몇 %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요구사항에 맞춰서 미지의 위험물질을 찾아내는 실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뭐 약간 액체가 담겨 있는 용기도 보이고요. 순도 테스트를 하는 건데요. 네. 지금
보시면 피크들이 조그만 피크들도 많이 있는데 요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화합 물질에 해당하는 피크입니다. 이 화합물의 순도가 98% 이상을 보통 넘겨야 되는데 지금 얘는 93%밖에 안 되네요. 이런 경우에 이제 아까 위에서 했던 정제 작업을 해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98% 이상까지 달성될 때까지 계속 반복 작업을 하게 됩니다. 기기 자체에서 걸러져서 이거가 컴퓨터에서 다시 한번 이제 확인되고. 네, 제가 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네. 어떤 재밌는 거일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네. 하나는 방사성 표지 화합물이고 하나는 그냥 일반 화합물입니다. 지금 이제 세미 씨가 보시기에는 어떤 게 방사성 화합물인지 글쎄요, 제 눈에는 그냥 소금처럼 보이거든요. 네. 사람의 육안뿐만 아니고 일부 고성능 분석 기기로도 방사성 화합물인지 아닌지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뭐 많은 일반 화학 분석 기기로도 구분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뭔가 소리가 나네요. 예, 경보음인데요. 이게 이제 보통 경보음입니다. 네. 이 화합물의 경우에는 소리도 그렇고 수치가 조금씩 올라가긴 하네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우, 확연하게 올라갔네요. 이 소리도 높아지는 게 그 어떤 의미가 있나요? 방사선량이 그만큼 많이 나온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이 시료는 방사성이 포함이 되어 네. 있었던 거고 이 시료는 그렇지 않은 거. 네. 그래서 이런 장비로 이제 그거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네. 실제로 이걸 이용해서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이따 집에 돌아가실 때 전부 오염도 검사를 한 이후에 이 관리구역 밖을 나갈 수 있도록 조치가 됩니다. 그럼 이제 저도 이따가 나갈 때 그런 관측을 또 해야 되겠네요. 예. 부사장님만 믿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Curachem has done a lot of intensive research to come up with Pureless technology. This company has succeeded in gaining a prominent foothold in the global market and is recognized for its technical skills. Even to this day, chemists and researchers persevere to maintain its high level of technology and expertise. 네, 방사성 표지 화합물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실제로 보고 오니까 이곳 큐라캠 연구원님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함께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국내에서 방사성 동위원소 표지 화합물을 만드는 기업으로는 큐라캠이 유일하잖아요. 유일무이한데 이렇게 만들게 된 이유와 또 배경이 또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유에서 시작하게 되셨는지요? 저는 원래 컨설팅 회사에 근무하던 회계사였고 그 당시에 제가 제약 산업을 맡고 있었고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제약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한국은 지금 그 제네릭이라는 복사약에서 신약 위주로 지금 트랜지션을 하고 있는 전환기를 맞고 있는 이제 상황인 거죠. 그렇게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지원센터들이 지원을 하는 그런 회사들이 필요한데 저희 나라는 그런 것들이 아주 구축이 안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신약 개발에서 임상시험을 빼고 그 전 단계 중요한 게 저는 ADME 연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회사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전문 서비스 기업을 하나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느낀 거죠. 네, 그래서 큐라캠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큐라캠이 아시아 최고의 방사성 동위원소 합성 전문 기업으로 성장을 하긴 했지만 첫 시작은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개척하면서의 어려움이라던가 첫 시작은 좀 어떠셨나요? 이 방사성 동위원소는 규제 산업이에요. 이제 방사성을 다루다 보니까 굉장히 엄격한 규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시설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처음에 구축하는데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폐기물 처리 비용도 높고 그래서 아직까지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애로를 겪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방사성 표지 화합물 기술은 유기화학 전공자 중에서는 가장 난이도가 높은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수한 유기화학을 전공한
저희 인력적인 측면에 채용하는 것도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신약이라는 거는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환자한테도 신뢰성 있는 약을 제공해야 되지만 신약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여러 회사들이 서로 협업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신뢰성 있는 회사들끼리 협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무난히 극복을 하게 됐고요. 지금은 이미 시장에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님 말씀하실 때 무난히 극복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무난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상상이 벌써 가네요. 근데 이제 큐라캠이 이렇게 방사성 동위원소 합성 전문 기업으로 국내에서는 유일무이하게 있다 보니까 비용적 측면이라던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내 제약사들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으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상황은 좀 어떤가요? 과거에는 큐라캠이 없었고 이런 약물 동태 파악을 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하는 회사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회사로 이제 프로젝트를 의뢰를 했었죠. 그런 경우에는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CRO들은 그들이 큰 고객은 미국 제약회사예요. 유럽의 제약회사들이고 한국은 뭐 가끔 가다가 의뢰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밀리는 고객이었죠. 그러다 보니 책임자 중에서도 경륜이 있고 잘하는 분들은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고객한테 먼저 배정이 되고요. 한국 고객한테는 조금 경험이 미숙한 그런 이제 연구 책임자가 배정이 되게 되죠. 최근엔 큐라캠이 생기고 난 후에는 굉장히 편리하고 언제든지 와서 실시간에 서로 프로젝트를 두고 서로 회의를 통해서 어려운 문제들도 해결할 수도 있고 또 언어적인 문제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다고 저희한테 고맙다는 표시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너무 기쁩니다. 네. 현재 글로벌 수출이 매출의 80%라고 들었습니다. 특히 이 초기에는 세계 2위의 일본 제약 시장을 어떤 모델로 삼고 타겟으로 삼으셨다라고 들었는데 일본은 사실 이제 뭐 신뢰성이라던가 검증 면에서 상당히 까다롭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일본 시장 점유율 1위로까지 올라가는 데는 분명히 큐라캠만의 비결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일본에서는 저희가 두 가지의 측면이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저희가 실력과 그다음에 이 지금 방사선통인 표지 화물이 중요한 거는요. 온타임 딜리버리, 제 시간에 그것이 만들어져서 그 사이트에 도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표지 화물에 쓰여지는 동물이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임상도 만들어 피험자들이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신약이라는 건 시간 싸움이지만 이 ADME를 위한 표지 화물, 학습물도 역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 측면에서 퀄리티적인 측면에서 최고의 퀄리티를 지향했고 그다음에 그 시간을 마주 제때 도착을 한다는 그 두 가지를 반드시 고객과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마켓 셰어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큐라캠은 미국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거둔 어떤 성과가 미국에서 역시 검증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미국 시장을 들어가는 건 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이제 큐라캠은 시장을 개척하고 이렇게 독보적인 연구, 기술력을 개발하기까지 이제는 뭐 다 성장한 기업이다라고 인정을 받고 계시고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국내 기업들 내에서도 이렇게 기술 개발에 있어서 좀 어떤 노력들이 더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좀 주시고 싶으실까요? 신약을 제약산업이라는 살아있는 생명체 같아요. 어느 한 곳에 정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 필요해서 변화해가는, 살아서 움직이는 마치 생명체와 같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이 기술 개발에 대한 어떤 전문 서비스라는 회사로서도 따라서 같이 새로운 신기술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 같은 회사들이 통칭이 CRO인데요.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소, 이런 모든 관여하고 있는 기관들이 같이 협업을 해야 되고 신속하게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내는 것이 저희와 같은 회사에도 도움이 되고 제약회사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볼 때 보통 국내 제약사들이 임상 실험에 뭐 중간에 실패된다라던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 상당히 기간이 길거든요. 이제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까 신약 개발이 왜 어려운지 그리고 네. 왜 이렇게 시간 싸움이 중요한 건지를 네. 몸소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의 큐라캠의 목표와 또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큐라캠이라는 회사는 물론 수익성을 내야 되겠죠. 하지만 제가 처음에 회사를 설립했던 취지는 수익성만을 보고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수익을 만들어낸 수익을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직원들의 복지라든가 우리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이라든가 국가에 공헌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업의 사회적 공헌을 이룩해 가고 싶어서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고 그런 것을 이제는 실천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보다 바람직한 사회공헌을 하는 중소기업으로 커가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곳에 와보니까 대표님께서 얼마나 직원들을 몸소 생각하시고 아끼시는지도 제가 옆에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일본을 넘어서 또 미국 여러 곳곳으로 세계 진출을 하는 큐라캠의 멋진 행보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oday, we visited a company that is dominating the global market with an unrivaled technology in the biohealth industry. We hope to see many more domestic companies that pave a new path for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Now that brings us to the end of this week's edition of Korea 4.0. See you next time.